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지금 제 주변에 조금, 너무나 바빠가지고, 이렇게 건강을 해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트레스성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본인이 이제 자가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별 이상은 없는데, 혼자서 여기저기 아프다고 막 찡찡대는 사람들이 옆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게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다 보니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 직장을 다니셔요. 그래서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지금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2시, 3시, 그리고 또 이제 8시부터 일을 시작을 하는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또 중요한 거는 꼼꼼하게 공책에 적으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마다, 이 대학에 들어온 목적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또 이렇게 힘을 받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그냥 오신 게 아니구나.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오신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더 건건한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더 많이 수업적으로 공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선생님과 물론 수업 진도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뭘 공유를 할까 제가 나름 이제 고민을 했는데 제가 우리 선생님들 공책이 있으면, 노트, 필기가 있으면은 이걸 한번 같이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그래서, 성인 학습자의 학습 참여 동기, 이걸 누가, 얘기를 했냐면, 존스턴과 리베라라는 이 학자가 성인 학습자의 참여 동기를 8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인 학습자 공부를 하고 있는, 저기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첫째, 취업을 위한 준비. 두 번째, 현재 직업 능력 개발. 세 번째, 지식과 교양 함양. 네 번째는 여가 시간 활용. 다섯 번째는 가사 능력 개발. 여섯 번째는 뭘까요? 일상생활 기술 습득 및 친교. 그 다음에 일상적 삶의 변화. 여덟 번째는 뭘까요? 기타 개인적 욕구.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생님들 같이 성인 학습자인 분들한테 제가 이제 같이 공유를 해봤습니다. 지금 한 3학년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3학년 지금 성인 학습자로서 3학년 과정에 있는 선생님들과 제가 이 8가지 부분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0명의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본 A라는 사람은 사회의 변화, 사고의 변화 때문에 자기는 대학에 왔다. 그죠? 다 50대, 60대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개인적 욕구,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선생님은 39세입니다. 정부 투자 사업. 그래서 내일 배움 카드나 이런 사업 계획서를 써서 정부 투자 사업에 관한 사업을 하고 싶다. 39살 아주 예쁜 강남에 사는 선생님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50대 중반 여가 시간 활용. 그 다음에 미래의 성장. 제가 왜 지금 얘기하는 선생님들은 옆에다가 나는 어디에 속하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래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선생님은 요양보사로 시작해서 지금 간호조무사로 2년 열심히 이런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 선생님은 지금 이제 한 1년만 더 채우면 이제 제가 간호를 하려고 3년에 채워야 되나 봐요. 간호조무사가 3년의 경험이 있어야 이제 제가 간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분도 52이에요, 이 선생님은. 그래서 내일배움 카드를 위한 그런 사업도 해보고 싶고, 지식 함양,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함으로써, 이제 사회복지 3학년이니까 취업을 함으로써 만족감도 있다. 그 다음 이제 이 다른 선생님이 또 뭐냐면, 대학 졸업을 희망했기 때문에 사회복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지식, 교양, 함양.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3학년이니까 2년 지나면은
이제 졸업을 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복지사를 취득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1학년 때 막연히 왔을 때는 이 사고의 전환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수업을 하면 무슨 얘기인지 뭔지도 몰랐는데 이 선생님이 갈수록 이게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학 졸업만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지식과 교양을 쌓음으로써 사회복지사가 됨으로써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 선생님은 지금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거든요. 포스가 장난이 아니야.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지식과 교양과 관련이 되어서 내가 나중에 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왜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선생님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왜 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내 몸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서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왜 선생님들, 교수님들하고 그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죠. 저는 여기 선생님들이 그냥 수업만 듣고 말고 하는 선생님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내가 나중에 제2의 터닝 포인트에 있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이 힘든 과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장애가 있는 선생님이거든요. 30대 중후반인데 엄마가 그냥 대학 가기를 희망해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8가지 성인 학생 참여 동기를 같이 논하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1학년 때 들어왔을 때는 그냥 못 모르고 무슨 말이야, 강의를 해도 무슨 말이야 하고 이렇게 의아했던 선생님들이 이제는 3학년이 되다 보니까 자기의 꿈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예, 이제 막 정부 투자 사업까지 얘기 나오니까 제가 깜짝이 놀랐어요. 그래서 와, 이 선생님들 많이 변했구나. 그래서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선생님들이 진짜 촘촘하게 근데 막 새벽 2, 3시까지는 공부하지 마세요. 너무 제가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은 딱 그러시더라고요. 이 수업을 듣고서 나중에 대학원도 자기는 지금 이제 1학년이지만 졸업하고서 학사를 취득하고 대학원에 갈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은 제가 어떻게 옆에서 조력자이자 촉진자로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잘 도와드리고 리더를 잘 해야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고민이 있을 때 제 전화번호 그쵸? 다 공유가 되어 있을 거예요. 010-8271-5654. 그래서 그 카톡으로 다 올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왜 이 힘든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더 상기하면서 이 8가지, 그죠? 적어놓고 나는 어디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나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취업을 위한 준비, 두 번째는 현재 직업 능력 개발, 세 번째는 지식과 교양 함양, 네 번째는 여가 시간 활용,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사 능력 개발, 여섯 번째 일상생활 기술 습득 및 친교, 일곱 번째 일상적 삶의 변화. 심심해서 대학이나 가야 되겠다. 그죠? 이게 일상적 삶의 변화죠. 심심해 대학이나 가야겠다 하고 오신 분들이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점점 지식과 지혜가 쌓임으로써 이제는 꿈을 펼칠 수 있는 단계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기타 개인적인 욕구, 그죠? 이 공부에 대한 욕구, 지식에 대한 욕구. 우리 성인 학습자는 뭐라 그랬어요? 평생교육의 성인 학습자는 나를 발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나를 찾아가는 과정,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몇 주 차예요? 이제 5주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는 다들 이제 평상심을 유지하고 수업을 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엔 뭐냐?
노년기, 그죠? 노년기예요. 저는, 노인복지 전문가로서 고양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치매 관련해서도 하고요. 경로당에도 저희가 이제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년기 어르신들하고의 관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같이 저도 꿈을 꾸고 있어요.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한 지는 몇 년이 안 됐지만, 저도 선생님들 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네이버에 들어가면 만학도 최호정 치면 저에 대한 기사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 아, 최호정 교수님도 아줌마였구나. 평생 동안 그 열정이 있는 아줌마로 살다가 55세에 이렇게 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구나. 저를 보고서 도전을 받는 우리 선생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사회복지 70대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서 70대 80대도 우리가 같이 스승과 제자로 해서 열심히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토론도 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노년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들어가죠. 이제 노년기의 개념 봅시다. 노년기의 개념, 그 다음에 뭐야? 신체적인 발달, 인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 노년기와 사회복지 실천, 그죠? 지금 우리가 7%에서 14%까지를 뭐라고 그래서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죠? 7%에서 14%는 고령화 사회. 그러면 14%에서 20%를 고령 사회. 그럼 20% 이상을 뭐라 그래서 초고령 사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화는 어떻게 에이징 벌써 됐다는 거죠. 고령화 그 다음에 고령 초고령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년기 자, 노년기.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1981년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를 노인으로 일컬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가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는 내 나이에 0.8을 곱하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만으로 60이다. 그러면은 신체나 이게 생물적 나이로는 이게 이제 모든 게 지금 다 뭐 동안이다 어쩌다 하면서 48세가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지금 화면으로 선생님들이 뭐, 나이가 다 그렇게 들어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저는, 실물이 나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도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50대 초중반으로 봐요. 감사하죠. 아마 피부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피부가 좋다 보니까 제가 좀 피부가 조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이야 물러가라. 나이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인생, 노년기에도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다고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5세를 노인으로 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야.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75세로 이게 상향 조정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상향 조정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이 노년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65세에서 75세 그 갭을 어떻게 메꿔 가느냐도 이게 참 정책적으로 다가가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촘촘하게 다가가야 돼요. 이 사각지대에 있는 전혀 도움이,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노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자식들 공부시키느라고 그냥 아낌없이 저는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선생님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자, 교과서. 우리는 항상 교과서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교과서를 줄줄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교과서 플러스 제 주변의 사례 관리를 해서 수업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강의를 하는 교수님들마다 다 특색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는 저는 사례 관리를 해서 같이 이끌어 가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교과서 127쪽.
120세 교육 노년기는 맨 위에 있습니다. 인간의 발달 단계는 65세 이후부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죽음까지를 일컫는데 노년기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다. 그죠? 이 노년기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다. 그래서 국제 노년학에서 노인에 대한 정의를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의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을 하는 복합 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교과서 지금 보면은 120세 중간에 보면은 노년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어떻다? 일반적으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생리적 조직 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그죠? 생리적 조직 감퇴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생체의 자체 통합 능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의 감퇴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그리고 조직의 대비 능력이 감퇴하여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이에요. 제가 그 회장님이 그러니까 40년생이니까 만으로 85세시거든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일을 끝나고 이제 본인이 운전해서 오시면서 밤에 이제 7시 한 반쯤에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약간 그분한테는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아니 연세가 있으신데 이게 밤 운전하기가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약간 언짢아 하시더라고요. 나이를 들므로써 운전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게 집중력도 생기고 순발력도 생기고 이런 게 형성이 돼야만 더 건강하게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이분이 제가 한 말을 이분이 이 회장님이 말씀하신 속으로 뜨끔했어요. 왜? 일본에서는요, 이 노년기에 노후에 우리는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그죠? 운전을 하지 말. 일본에서는 운전을 할 수 있게끔 해요. 왜? 운전을 하게 되면 순발력이나 이 적응력이나 그 다음에 인지가 향상이 된다. 해서 일본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운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일이에요. 어제 회장님이 나이 들수록 운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때제때 이게 상황 판단도 할 수 있고 그래야 그 다음에 순발력, 적응력 모든 게 어, 인지가 발달하기 때문에 나이 들어도 운전을 해야 된다고 딱, 회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화내지 않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서 운전을 느 정도까지는 해줘야 돼. 왜? 인지력이 향상이 됩니다. 순발력이나 적응력이나 상황 판단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굳이 운전을 안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부부 관계보다 초점을 맞추게 되고 또한 자녀들이 성인이 되는 등 중년기까지 자신의 삶에 어때요? 결혼 생활, 자녀 양육, 그리고 직업 등에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증거가 축적되고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65세 전에는 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노년기가 샤방샤방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힘들어져서 자식들의 눈치를 또 보게 되는 상황이 있죠. 요즘 자식들이 용돈을 주니까 저희 딸 같은 경우도 잘 이렇게 좀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막 상품권이 생기면 딸한테 주거든요. 근데 물론 뭐 생일이나 뭐 추석이나 설날에 몇십만 원은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감사한 마음. 처음에 됐어 그럴까 하다가도 이 마음에서 이것도 또 습관이 되면 안 되겠다. 받을 때는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해줄 때는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 상황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서 노년계의 의미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어떻게 쓰까 부정적인 관점을 보면 우리가 신체적 능력의 쇠퇴,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고요. 사회 경제적 지위 하락과 같은 쇠퇴가 일어나는 시기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능력 어땠어요?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점점 자기도 모르게 약간 구부정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노인들한테 어떤 운동을 시키고 노젓기. 자, 선생님들 해보세요. 노젓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배를 타면 노를 절 때 우리가
이게 힘차게 노를 젓잖아요. 이걸 노젓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젓기 운동을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나이가 젊은 선생님들라도 컴퓨터를 보다가 아우 좀 쭈삐등하다. 그러면 해서 이 자세 교정을 위해서 이렇게 노젓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젓기. 그래서 뒤에 척추가 굽어지지 않게, 그죠? 이 신체적 능력의 쇠퇴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관계의 축소. 사회적 관계의 축소는 어떻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계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전화를 해서라도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옆지기가 있어요. 옆지기. 아시겠죠? 멀리서 찾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내 인맥 관리를 잘 해야 노년기가 되어서도 외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지위의 하락은 뭡니까? 내가 진짜 막 어디 대기업의 상무 전무로 있다가 딱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허탈감, 이 허탈감으로 인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울증도 동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 능력의 쇠퇴, 세적 관계의 축소, 그리고 사회 경제주의 하락과 같은 이런 쇠퇴가 일어난 시기로 보는 시각의 부정적 관점. 그러면 긍정적 관점은 어때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 성인 학습자로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학령기 때 받아들이는 거랑 지금 이 성인 학습자 나이가 들어서 수업을 듣는 거랑은 빨라. 왜요? 그동안의 연륜과 경험이 축적이 되어 있고 그 플러스 이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나이에는 그래서 노년기까지 삶을 살아오는데 축적된 경험, 지혜를 바탕으로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으며 죽음에 대비해 자신이 살아온 삶을 정리하는 과업이 중요한 시기로 보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네, 신체적 발달을 봅시다. 신체적 발달은 어떨까? 신체적 발달에 있어서 우리가 선생님들 제가 언제 얘기했을 거예요. 노화, 그죠? 노화와 노쇠의 차이점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선생님들? 우리가 대면 수업이면 노화와 노쇠의 차이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잘 몰라, 선생님들. 아, 노화는 그냥 나이 들어가는 거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노화는 생물학적 나이로 해서 이게 우리가 생리적이나 신체 심리 이런 음, 사회적 측면의 쇠퇴나 무기력화 현상, 그죠? 이 자연스러운 노화예요. 근데 노쇠는 뭐라고 그랬어요? 노쇠는 내 몸 안에서 이 근육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노쇠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선생님들. 이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죠? 우리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 성장과 발달의 한 과정으로 연령 증가에 따라 인간 유기체에서 일어나는 그제 생리, 신체, 심리, 사회적 측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노화는 자연스러운 성장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면 노화는 어떻다? 노쇠는 내 몸에서 근력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한 달만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어때요? 내 몸에 이 다리 제가 이제 병원에 한 10년 전에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다리가 집에서 이제 좀 집에서도 있고 그랬더니 다리가 근육이 빠져나가니까 이게 흐물흐물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근육을 어떻게 되겠어? 이 근력을 내 몸 안에 축적을 해서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내 몸 안에 저축을 하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운동합시다. 그러면 신체적인 노화를 봅시다. 신체적인 노화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128쪽에 있어요. 며칠 그으면서 보세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일어나는 신체 구조적 및 신체 내적 기능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 내적 기능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노인성, 기능 손상, 그 다음에 이제 만성 질환에 이게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래서 노인성 질병은 여기서 뭐래요? 단독으로 발생하기보다는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과 동반을 하죠.
자, 봅시다. 그러면 노년기의 신체적인 노화를 한번 봅시다. 신체적인 외모의 형태는 어떨까요? 얼굴의 표피는 어떻게 돼? 점차 얇아지고 주름이 저도 그래요. 제가 지금 63년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름이 이게 사람들이 이제 제 얼굴을 보고서 주름이 없는데 저는 거울을 보면 제가 느껴요. 이 하관으로 인해서 약간 이렇게 조금씩 골이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이 패기 시작하는 아마 선생님들도 맞아 고립해요 하고 동조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얼굴의 표피는 점차 얇아지고 주름이 지고 발달이 점차 위축되어서 성별의 특징이 사라지게 된다. 그죠? 성별의 특징이 사라지게 어떻게 너무 이렇게 얼굴이 근육으로 이렇게 뭐야 주름이 많이 진해지면 제가 텔레비전 보면 저분이 여자로 나와요. 얘 막 장터의 사람들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막 남자 같아. 왜? 주름이 너무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제가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아, 나이가 들면서 내 얼굴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그죠? 성별의 특징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 외모가. 그래서 골격은 뼈의 경화, 뼈대 구조의 변화, 철분의 퇴적 현상이 나타나고 어떻게 신장도 줄어들어요. 키도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신체도. 그리고 근육은 어떻게 돼? 탄력성을 잃고 섬유수가 증가된다. 그러면 신체 기능의 변화를 한번 봅시다. 신체 기능의 변화는 자율적 129쪽에 있습니다. 자율적 조정 능력이 감퇴하여 동작이 느려지는 거죠. 신체 나는 건강하고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80대 어르신들 특징을 보면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제가 수업을 할 때 따라가서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동작이 느려. 동작이 약간은 본인들은 입으로는 나는 다 할 수 있어 막 그래서요. 근데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은 약간 틀리고 막 뒤죽박죽인 거야.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율적 조정 능력이 감퇴하기 때문에 동작이 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순발력과 유연성이 떨어지고 동작 사이의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순발력과 유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 사이의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행동이 서툴고 어색하여 자연스럽지 않아. 이거는 제가 다 지금 경로당의 수업을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하는 거 따라가면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은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동작이나 행동을 하기는 뭔가가 어색하고 뭔가가 서툴고 그죠? 그러니까 순발력과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이 노화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속상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발력과 유연성을 높이고자 저희가 인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발과 유연성이 떨어져 계속해서 아무 움직임이 없어. 가장 안 된 어르신이 누구라 그랬어? 집에 그냥 마냥 텔레비만 보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90% 이상 나중에 치매가 와요. 그래도 주변에 엄마 아빠가 계시다면 유황원이 아니라 경로당에 가서 같이 또래끼리 어울렁더울렁 활동할 수 있게끔 옆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왜? 부모님이 아프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죠? 선생님들의 책임이에요. 저는 고아예요. 양쪽에 시댁도 부모님 안 계시고 저희 친정에도 다 안 계세요. 그동안에 힘들었죠. 저도 엄마 간병하느라고. 아마 선생님들 중에서도 부모님 그냥 그 간병이나 병원 모시고 다니시느라고 힘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면 다 추억으로 남고 보고픈 게 또 엄마더라고요. 이 엄마라는 단어는요. 진짜 불러도 참 마음이 울컥해지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신체 기능상의 변화에 있어서 또 심박 출량, 심장 박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 노년기에는 각종 심장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심장 질환. 그래서 제가 왜 그 박인수와 아이들 그 성악가들 있잖아요. 그 박인수 그분이 한 몇 년 전에 심장마비로 미국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행사 때, 제가 이제 미래복지 경영 고양시 지회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중앙에서 행사할 때 항상 그 박인수와 아이들 그
박인수와 친구들, 박인수와 이제 그 노래 친구들이 와서 노래를 하는데, 자주 봤던 분이 미국에 이제 계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걸 보고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뭐가 온다? 동맥경화나 혈관성 치매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혈관성 치매. 노년기에는 어때? 치아 결손, 소화효소 분비량의 감소, 위 근육의 약화, 침 분비 감소 등으로 소화 기능이 감소. 그래서 경로당에 와서 사람들하고 말을 함으로써 이게 침샘이 돌게끔 하라는 거죠. 우리가 말을 안 하면은 이게 어떻게 뇌 활동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미각의 변화로 맛을 잘 느끼지 못하고 나트륨과 당분을 과잉 섭취할 그러니까 이게 맛을 잘 몰라요. 근데 미각의 변화가 왔단 말이죠. 당뇨병 환자가 계속해서 당분을 과잉 섭취하면 어떻게 되겠어? 건강은 점점 나빠지는 거죠. 그다음 이제 수면 변화. 전체 수면 시간은 줄어들게 되고 방광의 기능이 약화되어 자주 잠에서 깨게 된다. 그래서 방광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텔레비에서도 요즘 선전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 어르신들이 차는 기저귀. 그래서 아우 저게 뭐가 필요할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지방에 이제 자주 가거든요. 그랬더니 지방에 가다 보면 커피를 마시면 이게 와 화장실 때문에 미칠 때가 있어요. 아마 선생님들도 다 경험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더니 제 아는 언니가 시어머니가 쓰는 거 기저귀 하나를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는데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 이 기능도 약해지고 그래서 어디 떠날 때는 이제 커피를 안 마셔요. 그래서 잠자는 동안 일시적으로 호흡이 중단되는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왜 어르신들 이렇게 막 그 주무시다가 하다가 그럼 깜짝 놀래 하다가 어때요? 놀랄 때 있죠. 그죠? 그래서 잠자는 동안 일시적으로 호흡이 중단되는 현상도 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일찍 자고 한 9시쯤 주무시더라고요. 9시 주무시고 한 4, 5시에 일어나는 게 이게 수면 패턴인 것 같아. 나이 들어서는. 근데 이제 감각 기능은 감각기관의 능력이 쇠퇴하고 감퇴하고 자극에 둔감해지고 뇌의 무게가 줄고 뇌공은 팽창하고 피질 조직은 좁아진다. 그래서 눈의 렌즈 조절 기능 약화로 인해서 시야 가까이 다가오는 물체에 대한 시각적 예민성이 급격히 감소된다. 그죠? 그래서 이 밤에 어르신들 왜 이 본인은 건강하고 아무 이상이 없어. 그죠? 그렇지만 이 눈에 예를 들어서 이 노화로 해서 감각 기능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체에 대한 시각적 예민성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밤운전은 될 수 있으면은 조심하시고 피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노안과 백내장 등의 안과 질환도 오게 되고요. 하나의 생 초점이 형성됨으로써 어떻게 돼? 그러니까는 이게 막 이게 2개 이상씩 이게 뭐더 씌워져가지고 보이기 때문에 시야가 흐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난청이 나타난 목소리를 구별하기 힘들어져. 그러니까 난청이 잘 안 들리니까 그래? 뭐라고? 알았어. 막 이렇게 소리 이렇게 그러니까 왜? 안 들리니까. 이렇게 잘 안 들릴 때는 보청기를 껴주시면 되는데 답답하니까 안 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그러니까는 본인은 그냥 일상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다고 하고 이제 막 이렇게 크게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령 증가와 함께 신체 전반의 활동이 저하뿐 아니라 항상성 효과가 줄어들고 생리적 적응 능력이 감소한다. 요새 노년기의 신체적 변화에 있어서는 내장기관, 그 다음에 피부, 그 다음에 감각기관 이둔, 그 다음에 수면 이걸 들여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적 발달 한번 보기 전에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은 이제 인지적 발달을 한번 봅시다. 인지적 발달. 그래서 우리가, 인지증이라고 하죠. 우리가 치매를, 우리가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이게 얘기를 하면, 치매가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은요, 되게 기분 나빠 하세요. 그래서, 인지가 조금 느려서요. 그러면은, 말씀이 이렇게 이게 연결이 돼요. 서로가 대화가. 근데, 치매 뭐 어쩌고 그러면은, 내가 왜 치매 걸릴 것 같아?
아니야! 막 그러면서 이제 난 안 걸려! 막 그렇게 이렇게 완고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는 치매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일본에서는 치매를 인지증이라고 합니다. 인지증.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치매를 인지증, 그죠? 그래서 이 치매는 뭐냐면은 한문으로 어둘치 어둘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는 이제 디멘시아, 디 영혼이 가출하다, 그지 정신이 가출하다 해서 디멘시아. 그다음에 우리 저기 한자로는 어둘치 어둘매. 그래서 이 치매라는 거 단어를 쓰지 마세요. 어르신들 만났을 때. 그래서 이왕이면은 인지가 느려서요. 이렇게 하면은 어르신들하고 대화가 좀더 부드러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인지적 발달을 봅시다. 일반적으로 인지적 변화는 총체적인 면에서 인지 능력의 퇴화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증진되는 능력도 있다. 그래서 달력 연령에 이게 달력 연령을 뭐라고 하니 역연령이라고 해요. 이 달력 연령의 쇠퇴는 능력들이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둔해지고 그다음에 노년기에 지적 능력의 저하는 어때요? 환경에 의한 산물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짚어보고 갑시다. 노년기의 지적 능력의 저하는 환경에 의한 산물이라는 지적도 그러니까 환경, 그죠? 이 어르신들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년기를 두고만 보십시다. 그럼 어르신들이 우리가 뭐 인지 뭐 프로그램 뭐 해가지고 지금 대한노인의 여기저기에서 경로당으로 참 수업이 많이 들어와요. 저는 어르신들이 이런 고스톱만 치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인지 발달을 위해서 여러 다양한 수업을 접해보는 게 이 어르신들의 노년기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에도 보면은요, 이런 인지 수업이 들어온 데는 막 많이 들어와요. 그죠? 많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경로당에도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안 들어오는 데는 또 많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대한노인회에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달력 연령의 수태는 능력들이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둔해지고 노년기의 지적 능력이 저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적 능력, 인지 능력을 활성화시켜서 건강한 노후가 되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돼요. 어르신들. 그래서 노년기의 환경을 어떻다? 새로운 사고나 체계적 사고를 강화하고 격려하는 유형이 아니며 이러한 요인이 인지적 요인 쇠퇴에 기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년기의 환경을 어떻게 꾸며주느냐에 따라서 노년기의 지적 능력도 쇠퇴하는 게 아니라 상승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언어 능력의 변화를 봅시다. 131쪽에 있어요. 131쪽에 보면 언어 능력의 변화 대체로 그 중간에 있습니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음성이 느리고 높다 그랬죠. 왜? 안 들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크게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음성이 느리고 높으며 울림이 떨리는 것으로 달라지는데 이런 변화는 후두 연골이 강화되어 탄력을 잃어서 후두 연골. 왜냐면 저는 이제 박인수 그 성악가님을 볼 때 참 이렇게 그 노래 참 잘하시잖아요. 잘하시는데 어느 날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데 목소리에도 노화가 온 거예요. 이 저기 성악가 박인수님이 노래를 하시는데 그래서 성악가들도 이렇게 노화가 오는 거야 목소리에. 그때 제가 몇 년 전에 그걸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서 저는 이제 후두 연골이 경화되어서 그러니까 후두 연골이 어떻게 경화? 나이가 이게 뭐야 지금 탄력을 잃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두께가 가늘어지고 그래서 목소리가 떨리는 겁니다. 후두 연골. 아시겠어요? 왜 어르신들이 목소리가 약간 떨림이 나오는지 그게 목소리의 노화. 뭐 노화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어떻다? 후두 연골이 탄력을 잃어서 목소리가 느리고 높고 울림에 그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말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되죠.
이는 발음기관의 변화에서 비롯되기 본다는 뭐요? 중추신경계통의 퇴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노화로 인해서 오는 이런 생리적인 현상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휘 능력 면에서는 비교적 감퇴가 적고요. 어휘는 아동기부터 점차 확장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정신 능력에 비해서 감퇴 정도가 어때요? 약하고 감퇴 속도도 느리다. 따라서 어휘력은 연령보다 오히려 흥미, 교육 수준, 언어의 기회, 언어 사용의 질과 정도 등의 요인들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치매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저랑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인지적 발달에 있어서는 이 목소리에도 후두 경골, 그죠? 후두 연골이 경화되어서 목소리가 노화가 온다는 거, 이거 하나만이라도 기억하면서 저는 이 시간에 물러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